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식 현미경에서 다뤄볼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선호하는 종목이고, 저희 고객분들이 주력 종목 중에 하나죠. 저희가 요 라인대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차익 실현도 안 했고, 끝까지 저희가 계속 좀 들고 있는데, 그만큼 좋게 본다라는 거죠. 좋게 본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또 한 번 다시 나노신소재로 찍게 된 이유는 오늘 급락을 하더라고요. 8% 이상 급락을 하면서 혹시라도 요거를 가지고 계신 이 나노신소재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흔들리실까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딱 마음을, 멘탈 관리 딱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찍어 드립니다. 앞서 요 나노신소재 영상이 제가 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앞서 영상까지 다 종합을 해서 한번 왜 지금 이 종목을 팔면 안 되고 오히려 가지고 만약에 현금 있으면 더 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노신소재는 탄소 나노튜브, 그러니까 CNT 도전제라고 하죠.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것만 만들진 않아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중공실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슬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CNT 도전제입니다. CNT 도전제가 뭐냐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음극재든 양극재든 이런 그 2차 전지를 만들 때 활물질을 넣고 거기에 그 활물질에 이제 바인더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적인 성향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도전제를 넣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도전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기존에는 이 카본 블랙이라는 걸 썼어요. 카본 블랙이라는 걸 써서 이제 도전제를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CNT 도전제가 요 카본 블랙의 대체제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노신소재가 최근 주목을 받는 건데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기존 카본 블랙보다 훨씬 전기적 전도율이라든지 아니면 저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훨씬 더 이 카본 블랙보다도 효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전제 양을 카본 블랙보다는 월등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전제 사용량을 70에서 80%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좋으냐면 이만큼 도전제를 줄인 만큼 이만큼 활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죠. 활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 CNT 도전제에 대한 부분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IRA 법안에 또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의 여기 도전제의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을 다 어디서 수입을 한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국 IRA 법안 때문에 IRA 법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EU에서도 지금 원자재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산 비율을 많이 쓴 거는 못 쓰게 하잖아요.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유럽과 그다음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산 비중 자체를 낮춰야 되는데 이 카본 블랙 같은 경우를 낮출 수 있다. 이게 뭘로? CNT 도전제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확실하게 이 CNT 도전제는 앞으로도 좀 사용할 범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CNT 도전제에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단순히 CNT 도전제가 도전제로서의 단순히 역할, 그러니까 이 전기적인 전도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이 저항이 좀 낮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뿐만 아니라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 이제 LG 에너지 화학이 최초로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시켰죠.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시켰는데 아무래도 음극재 내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에 있는 흑연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높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보니까 이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이 실리콘의 성격이 팽창을 좀 자주 합니다. 늘었다, 부풀었다, 줄었다 이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용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따르죠. 이게 부피 팽창과 이 수축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배터리 아무래도 안정성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CNT 도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 음극재를 그러니까 CNT 도전제로 이렇게 감싸면 팽창하는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팽창하는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도전제는
일반 카본 블랙이 아닌 이 CNT 도전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실리콘 음극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또 실리콘 이 CNT 도전제의 사용량은 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CNT 도전제는 계속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 실리콘 도전제 그 CNT 도전제 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이거 CNT 도전제 이거 뭐 내가 들어보니까 탄소 나노 튜브? 야 탄소 나노 튜브 많이 만들던데 이거 사실 뭐 큰 기술이 아니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탄소 나노 튜브만 보면 그냥 CNT죠. 탄소 나노 튜브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거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만듭니다. 이거 뭐 사실 옛날에 그러니까 상보 이런 회사들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CNT 도전제에서 이 도전제에서 중요한 건 탄소 나노튜브를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물질을 얼마나 활물질을 얼마나 골고루 잘 분산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분산을 잘 하냐. 이 분산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산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 만들 수는 쉬운데 이 탄소 나노튜브 덩어리를 최대한 쪼개서 잘 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을 나노신 소재가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그것도 알겠는데 근데 이거 사실 이거는 CNT 도전제 지금 나노신 소재만 하는 거 아니지 않나? 다른 데서도 많이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 물론 맞습니다. 물론 몇몇 경쟁사들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극재용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일단은 캐파는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좀 어찌 보면 약간 LG화학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 업체들도 좀 있으니까 야 이거는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별로 그런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닌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르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양극재는 지금 LG화학을 비롯해서 뭐 도레이라든지 이런 일본 회사들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얘들은 다 멀티월 CNT입니다. CNT 도전제예요. 근데 지금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싱글입니다. 싱글월 CNT 도전제입니다. 기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 장벽은 그러니까 싱글월 CNT 도전제가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효율은 멀티월보다 싱글월이 월등하게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돈은 좀 더 비싸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나노신 소재가 나노신 소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이 싱글월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쨌든 뭐 멀티월을 쓰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양극재 쪽에서도 이제 싱글월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극재는 독점입니다. 음극재는 CNT 도전제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닌데 독점 아닌데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했던데 맞습니다.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 음극재 시장도 뛰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 양산이 아주 많이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노신 소재의 위협이 될 정도의 흐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음극재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납품처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노스볼트잖아요. 노스볼트.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노스볼트가 뭐 제대로 된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런 회사에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얘들은 이게 그러니까 음극재 CNT 도전제 쪽에서는 아직까지 나노신 소재랑 비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음극재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노신 소재가 LG 에너솔, SK온,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다 납품하죠. 노스볼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다 납품을 하고 있다. 중국 업체를 제외한 배터리 셀 대부분의 메이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IRA 법안이라든지 EU의 원자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카본 블랙량은 계속 줄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도전제는 CNT 도전제로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성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캐파 싸움인데 그럼 캐파 증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2025년이면 4만 톤입니다. 지금의 거의 5배. 5배가 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캐파 증설을 이뤄넣고 있고요. 근데
요렇게 이야기하려면 약간 그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아, 그 알겠어. 그래 이렇게 캐파 증설하는 건 알겠는데 야 근데 이거 계속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증설은 해야 되잖아. 근데 야 이거 증설하면 돈 들어가잖아. 그러면 또 그거 아니야? 야, 실컷 돈 벌었는데 결국에는 캐파 증설한다고 거기 돈 쓰고 그럼 영업이익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뭐 유상증자도 하고 뭐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그래서 나노신 소재를 좋아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10,000톤 기준으로 1만 톤 기준으로 1만 톤을 증설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면요.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밖에 안 들어가요. 100억이란 돈이 작다라는 소리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설하는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양극재 증설 같은 경우는 이거의 그 10배니까 훨씬 더 엄청나게 싼 겁니다. 그만큼 10,000톤 증설하는데 100억밖에 안 든다라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잘 분산시킬 수 있냐라는 그 기술력이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들어간 투입 비용 대비해서 그러니까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 여러분 이런 종목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데 뭐가 흔들립니까? 시장 빠지니까 그냥 수급적으로 빠지는 건데 이렇게 아직까지 큰 장기적인 미래 성장성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빠진다고 겁내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절대 겁내하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아직도 못 믿겠어요? 아직도 흔들리세요? 그러면 얘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성장 먹거리가 있죠. 이 중공 실리카라는 게 또 하나의 성장 먹거리인데요. 여기 비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늘어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CNT 도전제 비중이 늘어나고 그다음 최근에는 여기서 또 하나 늘어나는 건 중공 실리카. 중공 실리카가 뭔데? 쉽게 말하면 그 OLED 디스플레이 코팅막을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필름 PET 필름을 코팅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각광을 받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이제 이 중공 실리카로 코팅하지 않은 그 폐필름 같은 경우는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빛 반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빛을 반사시켜 버리니까 투명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 중공 실리카로 코팅을 한 거는 보신 것처럼 빛 반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투명도가 높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공 실리카 같은 경우는 요 안에가 공기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 반사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점점점 더 이제 OLED라든지 QD OLED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아무래도 투명도가 높아야지 어떻게 발색이 더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중공 실리카 코팅막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의 시장의 메인군이 아무래도 뭐 OLED 쪽은 관심이 없긴 해요.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QD OLED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독점입니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거 중공 실리카를 독점 납품하고 있어요. 그런 독점적인 지위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도 이 중공 실리카 이건 역시도 얼마나 잘 분산하냐, 얼마나 잘 분산시키냐의 또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산시키는 기술 자체가 단순히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추가적인 또 신소재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니까 얼마나 좋은 종목입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밸류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목표가가 얼마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시총 기준으로 그래도 한 1조 3천억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13만 원 정도 가는 거잖아요. 전 그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비교 대상을 하는 건 항상 이거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물론 대주전자 재료랑 같은 사업군은 아니죠. 얘는 뭐 실리콘 음극재니까 도전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쪽이랑 비유를 하냐면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 되죠.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뭐 조금 더 낮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1조 3천억 4천억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내용을 한번 잘 들여보세요. 자, 보시면 매출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죠. 매출은 나노신 소재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보시면 영업이익은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대주전자재료의 영업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인데 지금 나노신 소재를 보세요. 당연히 매출 자체는 차이가 2배 차이가 나죠. 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죠. 20%입니다.
소재 업종 영업이익률 20%입니다. 멀티플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될까요? 그러면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주전자재료가 지금부터 안 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대주전자도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더 가는데, 그리고 매출이 아무래도 더 높잖아요. 더 2배 이상 뛰니까 당연히 시총은 대주전자재료가 더 많이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엔 어쨌든 시장이 갈 때 얘도 따라가면 지금 현재 수준의 대주전자재료 정도의 시총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멀티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표가 한 1조 한 3천억 정도로 잡아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지금 대주전자재료 지금 매출 2천억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2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시총이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봅시다. 2024년 기준으로 본다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에는 4천억이 넘어요. 4천억이 넘고, 물론 영업이익률은 좀 깎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2배 이상은 된다는 거죠. 예, 충분히 한 5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랬을 때 지금 시총이 충분히 더 많이 주겠죠. 물론 2024년에 갔을 때 앞으로 시장이 2차 전지라는 시장 자체를 섹터를 멀티플을 안 주고 성장 산업이라 생각 안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주요 산업군에서 제일 핵심 주도주군이라고 생각하고 멀티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섹터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대주전자 재료의 멀티플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 지금 오늘 급락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지고 계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 흔들릴 이유 없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뭐 사겠습니까? 예, 이거 팔아가 뭐 사요? 살 거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 찾기도 힘들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로 팔지 마시고요. 끝까지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13만원까지는 저는 홀딩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떨어지면 더 사십시오. 이 영상을 계속 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만약에 13만원 정도 왔을 때 그때는 익절하시면 되고요.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다 잡으시고요. 멘탈을 다 잡으세요. 13만원까지는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홀딩 하시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없으시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 여유가 있다, 현금 여유가 있다,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저희 채널에 보시면 이 나노신 소재 말고요. 다른 종목들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이 우리 또 채널에 좀 찾아주십시오. 많은 정보, 좋은 정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